명승 110호인 화양구곡은 청천면 화양리에 위치한 계곡으로 청천면 소재지로부터 송면리 방향 9km 지점에서 3km에 걸친 화양천을 거슬러 올라가며 좌우에 산재에 있는 명승지입니다. 넓게 펼쳐진 반석 위로 맑은 물이 흐르고 주변에 울창한 숲이 장관을 이루는 화양구곡은 조선 중기에 우암 송시열 선생이 산수를 사랑하여 이곳에 은거한 곳으로 중국의 무의구곡을 본받아 화양동에 구곡을 이름지었습니다. 구비마다 절경이 펼쳐지는 곳 화양구곡을 만나보겠습니다. 화양구곡을 찾아 걷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1곡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편안한 데크길과 중간중간에 쉼터가 있어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구비 산길 아래 이어진 계곡의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화양계곡의 맑은 계류를 따라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이곳은 화양구곡의 제1곡인 경천벽입니다. 산이 길게 뻗치고 솟은 것이 마치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듯하여 경천벽이라 합니다. 기암이 가파르게 솟아있어 그 형세가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데요. 수직으로 솟아오른 듯한 거대한 암벽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풍화와 침식으로 다듬어진 자연의 조각입니다. 그 아래로는 맑은 물이 흐르고 봄이면 실록이, 가을이면 단풍이 절벽을 수놓아 사시사철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이 바위에는 화양동문이라는 송시열의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천혜의 산지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듯한 이곳은 산과 물이 함께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합니다. 물소리와 어우러진 절벽의 반사는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데요. 경천벽 앞에 서면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병풍 앞에 선 듯한 압도감이 느껴집니다. 그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데크길을 따라 다음 행선지를 찾아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수려한 자연경관 때문에 발걸음이 가벼운 느낌입니다. 역사가 흐르는 계곡인 화양구곡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낙향한 후 은거하며 학문을 닫고 제자를 가르치던 곳으로 이곳에 남아있는 우암 송시열 선생과 관련된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곳 화양계곡은 원래 황양나무가 많아 황양동이라 불렸으나 선생이 거처를 이곳으로 옮겨와서 중국을 뜻하는 중화의 화와 일양내복의 양을 따서 이름을 화양동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어느덧 마주한 이곳은 제2곡인 운영담입니다. 운영담은 화양구곡에서 경천벽을 지나 본격적인 유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물길이며 이름에서부터 시적 감성이 물씬 풍기는 장소입니다. 경천에서 약 400m 북쪽의 계곡에 맑은 물이 모여 소를 이루고 있는 곳인데요. 운영담은 글자 그대로
구름의 그림자가 비치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유유히 떠다니는 구름이 맑은 물 위에 비치면 그 그림자가 담 안에 잠기듯 드리워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선비들은 이 고요한 물가에 앉아 시를 읊거나 붓을 들어 풍경을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운영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화양서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양서원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머물렀던 장소에 세운 서원인데요. 조선시대 기후학파 학자들이 많이 모이던 장소로 조선시대 성리학의 중심지 중 한 곳입니다. 화양서원은 송시열 선생이 죽은 지 6년 뒤인 1695년 그의 제자들이 스승을 배양하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곳을 찾았던 유학자들은 학문을 논하고 자연을 벗삼으며 도의를 가다듬는 삶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조선 유학의 숨결이 살아있는 정신문화를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화양서원 앞으로는 제3곡인 읍궁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읍궁암은 둥글고 널쩍한 바위에서 우암 송시열 선생이 조선 17대왕 효종 임금께서 돌아가신 것을 크게 슬퍼하여 새벽마다 한양을 향하여 엎드려 통곡하였다 해서 읍궁이라 부릅니다. 읍궁암은 슬픔이 다하도록 우는 바위란 뜻으로 인간적 고뇌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화양구곡을 찾아 걷는 길은 계속해서 멋진 풍경과 편안한 길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제4곡인 금사담을 마주합니다. 금사담은 화양구곡을 유람하며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물빛 중 하나를 지닌 곳으로 자연의 섬세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장소입니다. 금사담은 비단처럼 곱고 고운 모래가 깔린 연못이라는 뜻으로 맑은 물 속에 보이는 모래가 금사라기 같다 하여 금사담이라 합니다. (1666년) 송시열 선생이 바위 위에 암서재를 지어놓고 학문을 연마하며 후진을 양성했습니다. 선비들이 바위에 새겨놓은 암각자를 볼 수 있는데요. 화양구곡의 암각자는 총 121건으로 전국 단일 구곡 중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숨어있는 돌 위에 새겨진 글자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것 같습니다. 암서재 주변에는 소나무 등 울창한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고즈넉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금사담을 뒤로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계류 옆을 걷다 보면 곳곳에 물살이 조금씩 부딪히는 작은 소와 바위섬들이 연신 나타나고 길 양옆으로는 높이 뻗은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며 자연의 터널을 만들어냅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그림 속을 걷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그러다 마주한 이곳은 제5곡인 첨성대입니다. 동영상 기슭에 층암이 얽혀 대를 이루었으니 제5곡이라 하였는데요.
경치도 좋을 뿐더러 우뚝 치솟은 높이가 수십 미터이고 평평한 바위가 첩첩이 겹치어 있고 그 위에서 성진을 관측할 수 있다 하여 첨성대라 합니다. 첨성대 바로 뒤편으로는 화양구곡의 제육곡인 능운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괴하게 생긴 바위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기암괴석의 기묘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능운대는 큰 바위가 우뚝 솟아 그 높이가 구름을 찌를 듯하여 능운대라 합니다. 선비들은 이 높은 바위대에 올라 학문과 덕성의 고지를 향한 뜻을 다졌다고 합니다. 화양구곡은 후반으로 향하며 점차 더 깊은 명상과 자연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마주하는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은 충만해지는데요. 그 길에서 마주하는 구곡의 아름다움까지 더해지면서 마음의 여유로움은 한없이 커져만 갑니다. 이번에 마주한 곳은 제7곡인 와룡암입니다. 와룡암은 계곡 옆으로 비스듬히 뻗어있는 바위의 생김이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하고 그 길이가 10길이나 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바위의 결이 유려하고 부드럽게 흐르며 길게 펼쳐진 형상이 자연 속에서도 독특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곳에 서면 용이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형상이 눈앞에 그려지며 지금은 조용히 숨죽이고 있지만 언젠가 크게 일어날 기세가 느껴집니다. 조선 선비들은 이 바위 앞에 서서 스스로의 학문과 인격을 갈고 닦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와룡처럼 조용하지만 언젠가 세상을 이롭게 할 큰 뜻을 펼치겠다는 결의의 장소였습니다. 계속해서 걷는 길에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계곡물과 바람이 내는 소리만이 귓가에 가득합니다. 걷는 내내 화양구곡의 청정자연과 함께하니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입니다. 어느덧 화양구곡의 제8곡인 학소대에 이르게 됩니다. 운치스럽게 뻗친 소나무들이 바위와 멋지게 조화를 이루면서 절경을 선보이는데요. 바위산 위에 낙낙장송이 오랜 성상의 옛일을 간직한 채 여기저기 서 있는데 옛날에는 백학이 이곳에 집을 짓고 새끼를 쳤다 하여 이름을 학소대라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학은 고결함, 장소, 신선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그 학이 보금자리를 삼는 장소라면 그 자체로 속세를 떠난 성경이라 여겨졌습니다. 학소대는 숲풀과 바위, 물길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고요한 절경으로 주변은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하고 바위 위에는 평평한 대가 놓여 있어 실제로 학이 내려앉을 법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래서인지 평화롭고 청정한 기운이 흐르는 곳입니다. 어느덧 화양구곡의 마지막인 구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구곡으로 가는 길은 조금 가파르고 거리가 좀 되긴 하지만
푸르고 짙은 녹음이 터널을 이루면서 여전히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기묘하게 생긴 바위가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조형물인 거북바위입니다. 거북은 예로부터 장수, 지혜, 인내, 그리고 불사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선비들에게는 묵묵히 걸어가는 삶의 자세, 굳은 절개를 비유할 때 자주 인용되던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 거북바위가 향하고 있는 곳은 제9곡인 파천을 향하고 있습니다. 경사진 비탈길을 따라 내려오면 드디어 화양구곡의 마지막인 제9곡 파천을 마주합니다. 협곡에 티 없이 희고 매끄러운 바위가 펼쳐지고 그 위로 물살이 구르는 곳입니다. 커다란 계곡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안반이로 솟구치며 휘몰아치는 물길이 마치 용의 비늘을 깨어놓은 것 같아 파천이라 하는데요. 이야말로 화양구곡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선들이 술잔을 나누던 곳이라고 할 만큼 맑은 경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 바위에도 새겨놓은 글자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의 다른 이름인 하곶이라고 새겨놓은 모습입니다. 이곳은 그동안의 유순한 계류와 달리 급류가 형성되는 험한 물길과 바위들이 뒤엉켜 다소 역동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조용하고 고요하던 앞선 곡들과는 다르게 격정적이고 강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파천을 지나 마지막 물소리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것을 뒤로하고 길을 따라 올라가며 문득 하늘을 덮을 듯한 거대한 바위벽이 시야를 압도합니다. 그 거대한 바위가 만든 공간은 비와 바람을 막는 작은 은신처처럼 다가오는데요. 크고 작은 돌탑들이 염원을 담아 정성스럽게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기암괴석이 하늘을 떠받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경천벽. 구름에 그림자가 맑게 비치는 운영담. 송시열 선생이 효종의 죽음을 슬퍼하며 아침마다 통곡하였다는 읍궁암. 금싸라기 같은 모래가 흐른다는 금사담. 바위에 모습이 층층이 쌓인 듯한 첨성대. 구름을 찌를 듯한 바위인 능운대. 넓은 바위가 꿈틀거리는 용을 닮았다는 와룡암. 백학이 이곳에 집을 짓고 새끼를 쳤다 하여 붙여진 합소대. 옥처럼 깨끗하게 계곡의 끝을 장식하는 바위인 파천까지 구비마다 펼쳐지는 절경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역사가 흐르는 9굽이 화양구곡에서 맑고 깨끗한 자연을 만끽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오랜 교감의 여정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